예, 그래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요. 하여튼 그런 경위로 해서 지금 이제 좀 알게 되신 것 같은데, 그래요. 그게 이제 평수가 조금 많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효 취득할 때, 그 뭐 20년간 이제 평원 공연하게 뭐 이렇게 점유하고 이러면은 뭐 그 소유권 취득이 당연히 시효 취득이 당연히 되는 걸로 생각 안 하는데, 그 소유이사로라고 하는 부분이 요건이 하나 더 있어요. 그걸 이제 자주점유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그걸 내 땅 이게 이렇게 이것처럼 이제 경계를 침범한 이런 경우에 평수가 너무 많게 되면은 자주점유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는 좀 불리할 수 있는데 요게 지금 5평 정도라 그랬나요? 5평 정도라 그랬나요? 그래요. 예, 말씀해 보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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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지금 그런 그 상대방 땅이 지금 다시 21이잖아요. 예, 그 다시 21을 점유하기 시작한 게 우리 때부터예요? 아니면 그 전 소유자부터예요, 또? 건물을 지으면서? 그럼 우리 때부터 점유했다 봐야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점유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남이 못 들어오게 한다든지 통제한다든지 하는 그런 행위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네. 하여튼 지금 다시 21을 점유하기 시작한 것은 90년도에 건물 지으면서라는 거 아닙니까? 그 제 말씀은 이제 그때 지으면서 뭐 측량이나 이런 걸 뭐 할 수도 있는데 평수가 너무 많은 평수가 너무 많으면 평수가 너무 많으면 자주 점유라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아무리 그거 내 땅인 줄 알았는데라고 이렇게 하더라도 만약에 그 땅이 뭐 10평, 20평 이렇게 되면은 누가 보더라도 그거는 그냥 고의로 넘어갔다라고 남의 땅인 줄 알고 고의로 넘어갔다라고 볼 여지가 더 강하거든요. 크거든요. 근데 이제 5평이면 조금 논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까처럼 20cm, 30cm 하면은 그거는 자주점유가 가능한데 지금은 폭 자체가 벌써 1m가 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논란이 된단 말이죠. 네, 네. 아니죠. 예. 아니죠. 여러 가지 법원이 이제 상황 종합해서 그냥 판단하는 겁니다. 한번 해볼 법한 사건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게 항상 시효취득 사건에서 경계해야 될 부분은 그 상대방 시효취득 대상 토지의 소유권이 바뀌어버리게 되면 바뀐 소유자한테는 기본적으로 청구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현재는 김모 씨인데 그게 뭐 살아 계신지 아니면 뭐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상태에서 이제 소유권이 사망하고도 정리 안 된 재산들이 있거든요.
상속 등기가 안 된다든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상속이 아니라 이제 매매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 버리면은 아예 이제 아니 아예 아예 청구 자체가 안 돼요. 무효라는 표현을 쓰기는 어렵고요. 그 사람에 대해서는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잠깐만요. 예? 그렇게 되니까, 이제, 재판을 해서 이길 가능성도 있고, 질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그런 가능성을 좀 가지고 하는 게 낫지. 뭐, 무작정 그냥 이대로 있다가, 상대방이 그냥 소유권 바뀌어버리면, 맥없이 그냥 진단 말이죠. 예. 그래서 지금 재판을 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의견입니다. 예.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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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그 사람도요? 네. 예. 예. 그러니까 다시 21일에 대한 땅의 그 매너리 못된 말이죠. 수도 계량기. 그거는 저 옆집 사람 거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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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 땅을 다시 21일 그 땅을 어떻게 뭐 일부분은 우리가 점유하고 있고 일부분은 저 옆집에서 점유하고 있고 이렇게 해도 따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거죠? 아, 그렇게 따져볼 여지가 있냐 이 말입니다. 예. 점유를 했냐 이 말입니다. 점유를 필요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밑에 저 수도 계량기가 있으면은 어찌 보면 지하 공간은 적어도 점유를 했잖아요. 토지 소유권이라고 하는 게 이제 지상뿐 아니라 지하에도 미치기 때문에 지하를 점유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빼고는 그러면 우리가 점유했다 이렇게 볼 여지는 없어요? 만약에 그 점유가 이제 겹치게 되면. 뭐 그 정도로 해서 다투면 되지 않나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죠.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자주 점유라고 하는 부분에서 면적이 좀 줄어들 필요도 있는, 그렇죠. 맞아요. 뭐 그런 여지도 있고 하니까, 네. 상대방이 보니까 옆집은, 조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상대방 옆집은 지금 뭐 분위기상으로 보니까 맨홀 그거 말고는 점유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아니, 그 문제가 아니고요, 좀. 아이, 참네. 어디 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땅에 대한 지배권의 문제입니다. 뭐, 옆집에, 예를 들면 새를 놔가지고, 그 새를 사는 사람이 뭔가 그 땅을 점유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맨홀 정도로 그냥 이렇게 지하에 묻혀놓은 정도로 보이네요. 예,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의 점유는 없어 보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그 외의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점유했다. 그런 정도로 이론 구성하면 되겠네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소송 자체는 어차피 지금 그 다시 20일 소유자 살아계시면 그 사람, 돌아가셨으면은 상속인 상대로 소송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그 옆집에 이 소송하고 있는 사실, 우리가 소송하고 있는 사실이 옆집에 알려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물론 알려질 수도 있고요. 예. 그래요. 네. 다 됐나요? 예. 네. 예. 네. 네. 뭐 상속인이 없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냥 혈혈 단신으로 돌아가신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상속이라는 게 상속 상속이라는 게 자녀뿐 아니라 형제라든지 또 형제의 자손들이라든지 이렇게 대습 상속이 이렇게 되게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속인이 없는 경우는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자손의 자손인 거죠, 뭐. 뭐 이제 지금 김모 씨 등기부상에 나타나 있는 그 김모 씨를 피고를 일단 잡는데 그 소송 도중에 사망했다는 부분이 밝혀지게 되면은 당사자 표시를 좀 변경해서 법원에다가 그 뭐 사실조회 같은 걸로 해서 상속인을 밝히는 절차를 좀 밟게 됩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돌아가신 분, 만약에 돌아가셨다 그러면 돌아가신 분의 상속인들, 그 밑에 아들이 될지 손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소송이 이루어지겠죠. 뭘 복잡해요? 뭐 그게 뭐 그건 기본적인 절차죠, 뭐 그게 민사재판에. 그 가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시우치도 주장하고 있는 게. 그 다섯 평 말씀하시는 건가요? 다섯 평 통틀어서 평당. 그럼 뭐 다섯 평이면 한 1,000만 원. 네. 그럼 별 값어치가 없잖아요. 그 별 가치가 없으면은 변호사 선임 하에서 돈 들여가지고 재판을 실익이 있냐 이 말입니다. 네. 변호사 선임 하려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제 경우 같으면은 여기 서초동에서 그 북부법원 관할이 북부법원인데 북부법원에 이제 소송 다닐라 그러면은 그래도 이게 꽤나 뭐 좀 아까 상속인들 찾고 조정도 하고 상속인들 나타나면 보통 다 들어오잖아요. 그냥 땅 뺏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또 협의도 하고 법원 입장에서는 조금 싸게 팔면 어떻겠냐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사건 규모는 작지만은 꽤나 재판이 길어질 사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한 550 정도는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보수를. 예.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실지 아니면 그냥 당사자가 이제 직접 출석은 하시고 저희들이 서류만 좀 해가지고 그렇게 도와드리는 그런 방법을 하면 한 220만 원 정도.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럼요. 다 상의는 해드리고 법정만 본인이 나가시는 거예요. 예. 서면이나 접수 이런 거 다 해드립니다, 저희들이.